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은 워낙 우리 한국인들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너무나 자주 들은 한자 성어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그냥 되게 비슷한 부부를 말할 때 그렇게 쓰는구나 했는데 한자 뜻이 다 있네요. 이게 남편이 창을 하면 아내도 따라하는 것이 이렇게 부부가 화합하는 도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부부가 호흡이 척척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짧게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보면은 이 호흡이라는 게 맞다가도 엄청나게 틀어지고 맞춰가는 과정 속에 서로가 좀 아픈 전쟁을 겪기도 하고. 자, 오늘 모실 분들 그냥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방송을 보면 부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안정감을 주는 부부 모습은 드뭅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제가 보는 순간 되게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다라고 할까? 안정감을 주는 몇 안 되는 커플 중에 한 커플입니다. 오늘 모신 부부는요, 스페이스X 출신의 가수 김현정 씨와 남편 김보환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만남, 조합, 저는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팬이에요. 스페이스 A에서 연예인 출신의 사모가 되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김현정.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상처받는 아픔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의 남편 김보환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같은 꿈과 비전을 바라는 김보환 목사와 김현정 사모의 행복론. 15년 차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김현정 사모와 김보환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워낙 막 날리실 때 그 익히 명성을 접하고 또 많은 이제 이 히트곡을 제가 이렇게 따라 불러봤지만 실물 영접 이렇게 가까이서 맞아요. 뵈는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저희 되게 많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계속 그쵸.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맞아. 처음 뵈갖고 저도 사실 정말 팬이거든요. 너무 진짜. 좋아요. 여기 또 이렇게 남편분하고 같이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호들갑스럽게 안녕 인사하면 되게 어색하시죠, 옆에서? 익숙해서 익숙해. 괜찮습니다. 김현정 씨는 조금 표현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표현을 안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표정으로 내가 이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 잘 모르네? 이러면 저만 서운하니까 맞아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좋은 것 같아. 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게 진짜 처음에만 조금 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표현하다 보면 그게 훨씬 더 마음에 오해가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표현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거 이렇게 쌓아놓고 병되겠다 싶어서 좀 맞아요. 표현을 하는데 좀 훨씬 수줍어 좋았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되게 당황스러워요. 맞아요. 그죠? 저희 신랑은 조금 약간 내성적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한 15년 차가 되니까 반반씩 이제 섞이는 것 같아요. 그쵸, 15년 표현도, 차. 네, 많이 하고. 15년 차 이 두 분의 역사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두 분의 모습을 TV에서 제가 제대로 뵌 거는 그 공부가 뭐니? 아, 네네. 예. 그 친구가 사회과학 학원까지 얘기하니까 이거 보내야 되나. 근데 통화하고 나면 늘 그래요. 누구랑 통화하면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그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과한 기대와 압박이 애를 망칠 수도 있어. 나 지금 내가 과한 기대와 그 압박해? 정도는 아닌데 그럼 기대해? 내가? 나 다 내려놨는데 지금? 아니야?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예. 보통 이제 애 교육에 굉장히 대립되는 시각들을 갖고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두 분은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아, 정말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떠냐면 저는 이제 정보를 엄마들하고 이제 막 듣고 어떻게 그래도 상의는 하죠. 저 혼자 막 이제 진행을 하진 않고 네. 어떻게 하지? 이러이러하대. 아이들 뭐 우리 애들은 영어랑 수학만 다니는데 지금 과학하고 사회랑 역사까지 가야 된대. 어떻게 하지? 그럼 저희 신랑이 저를 이렇게 잡아줘요. 와, 이렇게 치는. 그거 아니고 지금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아니야 막 이러진 않고 워낙에 말할 때도 되게 약간 차분하게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예.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짜증을 냈으면
맞대 막 이렇게 지금 우리는 또 나는. 불이니까. 근데 네.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때가 지금은 이런 정도고 나중에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이 될 때 내가 그럼 과학이랑 뭐 사회를 좀 더 봐주도록 할게. 이렇게 맞아요. 하면 그래? 나 그래서 약간 교육 프로에 나오는 외국인 아빠 보는 것 같았잖아. 정말 네,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저게 저렇게 되지? 그리고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지금 저 눈빛, 부인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완전 외화 보는 줄 알았어요. 폴과 로라 부분 이렇게. 로라. 네, 우리는 사실 그런 눈빛과 표현이 어색한 문화권이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주말에 명화 같은 커플이 있지? 그 사랑과 꿀이 막 뚝뚝 묻어나는 그 눈빛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결혼 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저렇게 잘 흘러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오늘. 근데 진짜 올해로 결혼 15년 차라고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네, 아이들. 큰 아이가 벌써 컸겠네요. 그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네, 지금 큰아이가 아들이 중1, 어머나. 둘째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소감이 어떠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의 또 마음이 심정? 달라요. 그때 또 초등학생이랑 맞아요. 또 중학생 되니까 더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여기서부터 6년을 잘 달려야 되는데. 나온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공부가머니 거기 하고 나서 막 댓글에 막 실망이에요. 왜? 너무 이제 몰라, 열혈 목사님 엄마? 사모가 왜 그러냐 그러셔갖고 저도 상처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인간인데 애들이 잘 그럼요, 되고 싶고 그럼요. 욕심이 생기지만 저 아무튼. 너무 이해합니다. 아마 애 키우는 엄마들은 한 번쯤은 거쳐갔을 겁니다. 맞아요. 나만 뒤처지나? 맞아요. 내가 지금 쉽게 가나? 막 이런. 김현정 씨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많은 공감을 샀을 거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두 분이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도 영어 수학 다니고 있었고 네네. 논술만 하나 더 할까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논술을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잠깐 마치고 지금도 영어 수학 농구 이렇게 정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양호하네. 그죠? 그럼요. 네. 그리고 욕심 보니까 많지 그때 않아요. 시어머님께서 엄청나게 지썩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현정 씨가 느낄 압박감이 나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엄마 닮아서 못하는 거 아니니? 아시죠? 이게 너무 찔려서. 이게 사실 방송가에서 자기 이름을 알린다는 게 엄청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공부면에 있을 땐 우리는 항상 자격지심이 있어요. 약간 작아지잖아요. 특히 너무 석학이셔 다. 맞아요. 우리 현정 씨 굉장히 비상하고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걸 제가 이미 아는데도요. 나는 그녀가 느낄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전 별말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중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했다고. 네, 맞아요. 네. 네. 다 그러니까. 옛날엔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3 때까지 끌고 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초6 때 났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스페이스 A의 활동이 엄청나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쭉쭉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공부를 선택하셨단 말이야, 과감하게. 지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연예계의 풍토에? 이제 그때 대학교를 이제 실용학과를 갔어요. 네. 동덕여대. 맞아. 실용학과. 우리 접점이 맞네. 맞아요. 동덕여대 실용학과를 갔는데 1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출석 잘 안 해도 이제 막 학점도 주시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레포트를 계속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학교를 안 오니까 이제 어느 날 학교 전화 와서 이제 학사 경고 이제 온다. 네네. 딱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우선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진짜 교만과 교만 가만히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번아웃이지 뭐.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만 맞죠? 교만 맞죠? 그거는 인정.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팀에서 걔가 나갔대 이러면 또 기획사에서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맞아요. 계속 옆구리 찔러갖고 많이 줄게 여기서 하자. 그렇죠. 그래갖고 또 조금 한 1년 다니다가 또 혹해갖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잘 안 되고 계속 그러면서 제가 다시 데뷔는 못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은 했는데 네. 다시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한 때쯤에 다시 데뷔를 하면 되지.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면 되지라고 그쵸, 생각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생각처럼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트레이너의 길로 그냥 보컬 트레이너. 네, 그냥 주변에서 지인들이 나 노래 좀 알려줘. 그러다가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레이너의 길로 이제 그러셨구나. 지금 봤을 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두 분의 만든 아름다운 가정으로 네. 봤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이 아쉬웠죠. 많이 네, 힘들었어요. 뺏긴 것 같고. 그때. 네.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언제 돌아가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아유,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많은 히트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이스 A가 이렇게 막 활동할 때 혹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문화에? 안 그런 느낌이라. 예, 저희 집안 자체가 그죠? 그렇지 않은 집안이어서 네. 저희가 TV를 트는 거는 이제 뉴스하고 야. 주말에 그때 했었던 그때 당시 예능 프로그램 예.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거의 TV를 켜는 일이 없었고요. 야. 저 어릴 적 기억이 집이 제 아파트에 벽이 안 보였어요. 전부 다 책이었어요. 방마다 뭐 거실이 창문 외엔 다 책이었어요. 나는 김현정 책이 씨가 너무 느낄 많았어. 압박감 이해해. 이해하시죠? 벽이 없었대. 다 책이었대. 남들은 지금도 집도 다 그런 줄 저희- 알았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니 제가 이제 보기에는 조금 약간 요새는 조금 인상이 좀 바뀌었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약간 좀 깍쟁이 같은 이미지였어요. 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야 되는 또 그랬잖아요. 예. 스페이스 A가. 그런데 제가 또 나름대로 또 허당 약간 아시죠? 예. 보기에만 그렇고 약간 맞아, 허당이 있어서 빈틈이 이제- 있죠. 네, 많죠. 그래갖고 또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네. 이제 뭐 조금씩은 아니고 이제 그때는 마지막에 이제 큰 걸로 이제 몇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31살 때 빌려줬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떼인 거구나라고 그걸 딱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처음에는 다음날 준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주는데 아니구나 이러면서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 20대 때 누구한테 빌려주고 뭐 못 받았으면 그래 난 20대 잘 모르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을 겪었는데 그렇지. 마지막에 30살이 넘어서도 제가 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못 받는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엄마가 야 너는 이럴 그렇죠. 식이고 또 친구한테 야 나 돈 또 빌려줬는데 또 못 받았다 이러면 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무튼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내가 30살이 넘어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구나 점점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잃고 돈 잃고니까 막 이렇게 맞아. 됐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전에 중학교 때 뭐 성가대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고등학교 이제 그 미션 스쿨이었고 뭐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제가 한 번도 이제 다시 교회를 찾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저녁 예배를 갔어요. 저녁 예배를 갔는데 그 찬양 예배잖아요, 네. 주일날. 찬양을 딱 듣는데 뭐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아무튼 엄마한테도 할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인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눈물 엄청 흘리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오니? 이러시는 거야. 얼굴은 약간 이상해져 갖고 나 교회 갔다 온다고. 근데 엄마가 그래? 그러면 교회는 대예배를 가야 된다고. 저녁 예배가 아니라 교회는 대예배를 가야 되니까 엄마랑 같이 대예배를 가자. 와. 그러셔갖고 대예배를 갔는데 네. 저희 신랑이 이제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 엄마가 권사님 아니고 집사님인데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조금 계속 다니시던 교회에 이제 뭐 교회에서 기념품 같은 거 막 주면 이제 막 써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갔던 건데 이제 엄마랑 같이 갔더니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에 저희 신랑이 그때는 그냥 아들 청년으로. 네.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정신요고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신요고 수강 선생님이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예. 저희 엄마가 이제 우리 딸 정신요고 나온 딸이에요.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저기 목사님하고 되게 닮은 분이 계신가 아드님인가 보다. 근데 저희 신랑이 그때 이렇게 떡볶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리가 네. 맞아야지만 근데 이제 까마니까 떡볶이 코트도 입고 있길래 뭐 대학생인가 보다. 그러고서 저는 이게 관심을 껐죠. 저는 31살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주를 갔는데 저희 신랑이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다고 저 양복을 입고 앞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아니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왔으니까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부잖아요. 저한테 네. 이제 등록을 하라고 네네. 이제 신규 카드를 줘갖고 제가 등록을 해서 줬어요. 어허. 저희 신랑이 예. 저한테 이제 등록했으니까 그냥 환영의 문자로 했는데 제가 또 착각하고 잠깐 그러면 여기서 환영의 문자가 착각인지 아닌지 이제 신랑의 그 당시 심중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보냈던 문자는 네. 이제 처음에 환영 문자 보냈고 네네. 모임 있으니까 나오라고 보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들한테 단체 문자를 돌렸어요. 네.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된 거죠. 아 잠깐 오해였습니까? 아 진짜 처음 딱 봤을 예, 때 처음. 이렇게 예쁘신데 이렇게 약간 심쿵 없었어요?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문자 보낸 것도 다른 일이니까요.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아 예쁜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떡볶이 코트랑 비슷한. 아 예쁜 자매님인데 뭐 TV 출연하고 방송 일하니까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아 TV를 안 보셨을 때. 상황은 몰랐고 어떤 분인지는 몰랐고. 예. 그냥 정말 전도자의 의미로 보내신 거였군요. 네, 그 청년부를 아. 맡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청년부를 좀 빌드업하려고 아. 청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네네. 말씀도 보내고. 그 오해의 시작을 지금. 예, 그렇게 저는 잘 모르니까 문자를 보내셨는데 계속 보내. 약간 단체 문자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지 언니, 물어봐야지. 예. 나한테만 보낸 거야? 어.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자주 오더라고요. 어허. 근데 또 오면은 답장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뭐 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어떻게 문자를 또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뭐 성경 공부하자고 뭐 이렇게 같이 성경 그때까지도 공부해요. 뭐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새벽에 문자를 보내면 네. 답장이 오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자고 왜냐면 있고. 제가 잠을 잘 깊게 못 자요. 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서 만약에 그걸 소리로 근데 해놓으면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에요. 다 트름깝게 네. 그렇죠. 이렇게 깊게 못 자. 막 이렇게 계속 자고 못 있어요. 자지, 못 자지. 지금은 돼요. 그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너무 좋아 사는 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 또 띠용하면 봤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쵸, 뭐 답장 정도야, 뭐. 전도사님도 뭐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막 이러면서. 사심 없었어요? 사심 좀 있었지. 나는 아까 떡볶이 코트에서 사심 100%.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 저기 제가 이제 떡볶이 코트를 봤을 때 엄마 저기 목사님 아들인가 봐.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엄마 그 알았어. 막 야 건드리지 마. 정신 차려. 목사님 아들이야.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근데 이게 호감이라는 게 어느 순간 확 발화가 되잖아요. 예, 우리 어때요? 그 어떤 시점에서 호감이 확 발화가 됐는지 궁금해요. 이분은 이미 떡볶이 코트에서 이제 이게 약간 점화가 됐거든요. 저도 이렇게 저녁 찬양 예배 때 젊은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 보는 분이 계속 연이어서 몇 주째 오신 거를 봤어요. 제가 뒤쪽에 앉았었는데 이분도 뒤에 앉으시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네. 예쁘다는 생각. 이게 그게 자연스럽다니까. 이게. 예쁘다는 말 잘 안 해주거든요. 눈으로 이미 그러니까 천만 번 얘기하시는구만요. 이분은 많은 말을 다 눈에 담으시는 분이라. 눈 조금 했자. 그게 느껴져요. 눈의 표정이. 근데 그렇게 좀 시작이 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두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두 분이 확 데이트로 이렇게 가는 그 어떤 도화선이 될 만한 일이 있었나요? 그때 제가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허. 문자를 하다가 자기가 나한테 언제 쉬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왔네, 제가, 왔네. 제가 그때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엄청 바쁘게 막 레슨하고 있을 때라서 언제 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로 한번 오라고 그쵸? 그래갖고 한번 그래서 교회로 갔는데 그래서 밥을 해 먹었죠. 되게 저는 되게 충격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 교회에서 그 얘기하다가 뭐 밥 먹으러 나가거나 이럴 텐데 그쵸.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밥을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네. 신선하다. 네. 그래서 식당에 지하로 내려가서 저희 신랑이 부대찌개를 했어요. 부대찌개랑 계란 후라이랑 진짜.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또 막 얘기해서 저는 막 짧은 치마 입고 구두 막 신고 짧은 치마 입고 막 재밌었겠네요, 진짜.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애로 비슷하게 흘러간 거예요.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두 분은? 저희가 1월 달에 만나서 7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야! 6개월. 그럼 이렇게 김보환 목사님 같은 좀 진중한 스타일들은 마음속에서 딱 뭔가 결정이 돼야 움직이는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이미 안에 배우자로 결론을 내리시고 움직이신 거네요. 부대찌개 끓일 때 이미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때 약간 대답 잘해.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때 아니었어요? 가볍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왠지. 그러고 나서 서로 바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서로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짧게라도 매일 봤고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뭐 한 3, 4년 연애한 사람들처럼 굉장히 이제 거의 매일 봐서 얘기가 잘 통했어요. 네, 네. 어떤 점이 이 사람이다 싶게끔 좋았어요? 두 분 다 각자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네네. 20대 중반이 넘으면서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뚜렷한 뭐 기도 제목이나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없었지만 이게 저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넉넉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배려심도 많고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모든 지혜롭죠. 대화가.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 더 그래서 이제 아내의 그런 모습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끌렸던 것 같고. 그게 예쁜데 지혜롭기까지. 놓칠 수 없지. 현정 씨는 어땠어요? 얘기하면서 진짜 참 좋다 싶은 부분. 우선은 저는 이제 막 옷 잘 입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 되게 제가 뭘 물어봤을 때 다 대답해주는 이렇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약간 박식하신 분들이 저는 항상 이제 좀 끌렸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야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는 잘 알 수 있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게 다 알아요. 근데 자기 호기심이 많아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뭐 이렇게 그렇대요. 보통 이게 집에 벽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끌렸고 매력있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또 되게 그때도 배려해주고 되게 다정한 눈빛으로 막 쏴주니까 눈빛으로 막 눈빛이 저분이 엄청 보통 다정하게 분이 아니에요. 저만 막 계속 쏴주니까 맞아. 저한테만 무슨 존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나한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한테 다정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다 마음에 들었는데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이제 게? 목사님을 하실 분이니까 그렇죠. 나랑은 좀 안 맞다. 그럴 수 그리고 있죠. 나는 그때는 이제 30살이 넘어서 조금 이제 덜 쓰긴 했는데 20대 때부터 이제 엄청 많이 쓰고 막 명품도 좋아하고 막 신상도 좋아하고 한참 그럴 때입니다. 그 나이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그거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있죠. 경제적인 거. 그렇죠. 근데 사랑을 택하느냐, 경제적인 걸 택하느냐, 아니면은 둘 다 비슷하게 택하느냐 이렇게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게 사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이제 여쭤봤죠. 엄마, 전도사님 너무 괜찮은데 돈 없어도 내가 저 사람이랑 잘 살 수 있을까, 엄마? 단칸방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 현실적인. 그럼요. 근데 엄마가 저희 아빠가 사업하셨거든요. 사업하시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너 만약에 돈 보고 훌륭하시다. 결혼했다가 망해갖고 사업 망해갖고 너 돈 없었게 되면 어떻게 하냐. 맞아요. 돈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같이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살면은 맞아요. 또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막 상상했죠. 단칸방에서 나랑 둘이 살아. 어떻게 하지? 30대 초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보컬 레슨을 하고 좀 많이 벌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버니까 또 괜찮겠다. 진짜 사랑했구나. 계속 정답을 자기가 맞춰서 가 글로. 맞아요. 답정너였어. 그래갖고 그래. 그리고 막 그렇게 한 칸에서 한 상상도 했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진짜 사랑했네. 그때 잘 몰랐어. 순진했어.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결심을 하고서 결혼했는데 또 뭐 결혼하니까 또 막상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제가 많이 번다는 거는 또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맞고 막 이렇게 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여러 걸쳐서 근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걸 떠나서 삶의 반경도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그걸로 부딪히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좀 TV도 없는 안 보는 환경에서 자란 분이랑 TV 활동을 하신 분의 삶이 한 프레임 안에 엮였는데 만들어진 지금의 이 네. 어떤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까지의 전쟁?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우선 결혼하자마자 옷들을 다 샀어요. 다 새로. 왜냐면 저는 약간 김끈이라 갖고 여름에 더워갖고 다 민소매인데. 아 너무 웃겨. 민소매 입고 짧은 치마. 예. 근데 뭐 치마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조금 치마는 여기 정도까지는 입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유 입으세요. 막 이러다가 그래서 새벽 예배도 조금 약간 저는 늦게 자갖고 좀 힘들었대. 아우 지금 아니라고. 이제 10년 후에 갈 거니까 지금부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알겠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발신 옷을 또 여기까지 오는 치마에. 근데 뭐 다 민소매니까 치마도 약간 팔도 다 그렇네. 있는 걸로 사고 옷을 한 여러 벌을 샀어요. 아이고야. 여기까지만 와도 앉으면 얘가 올라가니까 그쵸. 다 여기까지 거기에 야, 이거 뭐 진짜 현실적이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뭐 10년 후라 그러더니 새벽 결혼했는데 바로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다들 뭐 누가 뭐 나와라는 안 하지만 제 스스로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래도, 불안하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저도 결혼해서 며느리인데 좀 잘 보이고도 싶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성도분들이 봤을 때 결혼했는데 맞아. 이런 소리도 듣고 그쵸, 싶으니까 제가 계속 잠만 잘 수 없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막. 네. 맞아.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 저희 신랑보다 저가 더 열심히. 어떠셨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간과했던 게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합의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새벽 예배도 이제 목회자가 전임 사역에 들어가면서 새벽 예배에 올인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 옷도 사실은 뭐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전도사랑 결혼한 이제 사모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사모로 활동하게 될 일도 교육 전도사이기 때문에 없었고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케이였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들이 아이고, 이제 저 개척교회 출신이잖아요. 아유, 다 알아. 그 집이 부부싸움 언제 했는지 알아요. 표정 보면 다 사생활이 없어. 예. 그런 정서를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 간과했으니까 결혼이 이루어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오해로 빚어지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거는 디렉팅 하신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 아, 근데 이게 옷 다시 사고 재정비하고 새벽기도 이거는 너무 이해가 가는. 야, 근데 두 분이 진짜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그 기간 동안 뭐 이렇게 부부싸움이 될 성품은 아니신 것 같지만 특별히 이런 게 트러블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저희 신랑은 이제 제가 막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거나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한 번씩 올라오니까 그쵸, 그냥 그쵸. 자기 머리를 왜 써?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신랑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구나.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싸우면 안 되는 스타일이긴 근데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살면서 되게 감사하지만 내가 진짜 파이팅이 넘칠 땐 받아주지 않으면 우라같이 민다? 살다 보니까 받아줘요 이제. 아, 그러면 괜찮아. 처음에는 안 받아줘갖고 왜 대답을 안 해? 그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자기가 대답을 안 해? 그때 뭐라 그러죠? 네. 생각하는 중이야. 그래, 이분은 결이 그런 결인 그래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생각하는 중이라도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 신랑이 생각하는 중이야. 알겠어. 그러면 조금 약간
텀이 좀 생기면 조금 가라앉아. 맞아. 그렇게 설명을 됐구나.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이제 과정이었던 게 네. 서로 이제 화났을 때 대하는 방법이 달랐고 기분 좋았을 때 대하는 방법이 달랐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달라서 맞아요. 그거를 계속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했는데 이걸 네. 계속 쉐어링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기간이 5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얘기한 그것도 나중에 받게 된 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이제 대화하는 소통의 과정 방법들을 이제 맞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자, 이럴 때 이런 건 하지 말자, 뭐 이런 것 등등의 거를 맞아.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부모님께서는 어땠어요? 이렇게 좀 두 분의 결혼 시작부터 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니면 계속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니면 에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면 네. 약간 우려를 하셨겠다. 네네. 그래서 결혼 전에는 특별히 뭔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많이 있었죠. 저희 그거를 한꺼번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고 아하. 그런 과정들이 좀 그러면 우리 필요했었고. 현정 씨가 힘들었겠다. 아니 아드님이야 사실 부모님에게 익숙한 어떤 모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맞춰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보통 저는 그때 진짜 모르고 결혼한 거라 나중에 그것도 알았어요. 몰라야 결혼할- 해요. 맞아요. 알면 누가 뛰어들어. 보통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면 보통 장로님 딸이나 권사님 딸이나 이런 분하고 결혼하는데 왜 어떻게 너랑 제 친구 아이고, 목사님 이런. 딸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별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반대는 안 하시고 그냥 교회가 이제 좀 작으니까 얼른 더 소문나기 전에 얼른 해라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집도 그냥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특히 한국 문화가 시댁하고 뭐 친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둘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만드는데 피처링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 예, 그러니까 특히나 목회자이시고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완전히 개체로 독립하기까지 피처링이 좀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좋게든 뭐 엄하게든. 게다가 저희가 친인척이 반경 3km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도 시댁도 다 와. 그리고 저희 언니 형네도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네 형네도 댁 다 이렇게 다 반경 3km 안에 있다 보니까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네. 진짜 이거는 이게 냉정하게. 이제 초반에 결혼 초반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쵸. 과정들이 맞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을 텐데 진짜 잘 견뎌내셨네요. 지금도 뭐 과정의 일환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정권 중에 안정권이 아닐까. 안정권 들어왔어요. 예, 감이 얼마 생각처럼 보입니다. 자녀분이 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질을 보면 쟤 나 닮았다 싶은 애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저를 다닮기보다 이런 면은 날 닮았고 또 얘 이런 면은 절 닮았고 저는 사실은 공부 쪽에서는 다 아빠를 닮았으면 하는 그런 약간 마음이 엄마들의 욕심.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 아들이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약간 이제 사람들 시선 많이 생각하고 이러는 거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희 신랑은 옷을 뭐 좋은 걸 입고 뭐 그런 거에 외적인 거에 뭐 브랜드를 입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시댁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시고 맨날 네, 그러시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옷을 좀 잘 우리는 입고 하도해요. 우리는 하도해요.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된다잉. 옷은 곧 너다. 저도 좀 약간 그런 은혁심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 아들은 자기 전에 엄마 내일은 이렇게 입을 거고요. 아이, 좋다, 그리고 나는 저희 그런 거. 보통은 초등학교 때 다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데 저희 아들은 계속 청바지만. 아우 좋다. 여기서 우리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냥 김현정 씨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목회자의 사모로 살아간다는 거는 김현정 씨가 그동안 누렸던 거나 표현하던 거를 좀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까도 살짝 옷차림 얘기하셨듯이
마음이나 여러 가지 태도나 삶에서도 조금 부담감이 없지 있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선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다른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너무 사치해 보이거나 이렇게 막 너무 부유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거 들더라고요. 되게 신경 쓰는구나. 괜찮은데 난 부유해 보이는 사모님 좋은데.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에 있다가 이제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로 갔더니 이제 사모님들이 여럿이 되니까 그 중에 제가 조금 약간 화려하게 입고 가거나 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또 신경을 아주 안 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저 같은 계시는데, 네, 근데 저 사모님은 그래도 연예인을 했으면 자기가 뭐 그렇게 봐보시는 분들도 또 맞아요. 있으니까 계시겠죠. 항상 적당히 아이고야. 하자.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적당히 하자. 그걸로 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옷도 적당히, 뭐 그런 말도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결혼 전에는 항상 자세가 이제 약간 그냥 이런 거였으면 이제 너무 딱 자연스러운데. 딱 요거였는데 이제 또 사모님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건강 괜찮으세요?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죠. 잘 지냈어? 딱 이건데 이렇게 딱 꼿꼿해서 이렇게 되고 그 도도함과 세련미가 포인트였는데 네, 그분이 엉성그리고 손을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이제 막 방송도 하면서 방송 때는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넘나들고 있구나. 아주 교묘하게 잘. 근데 나 약간 다중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또 거기 맞춰서 또 생활하고 방송할 때는 또 이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가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방송 갔다 오면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약간 저는 김현정 씨의 이런 모습이 되게 사랑스러운 게 교회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기 때문에 난 나 있는 대로 표현할 거야. 당신들이 뭐 나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원할 권리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뭘 할 말은 없지만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교회에 있는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측면을 존중해서 그거를 맞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남편 입장에서 그건 되게 감사하고 예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에 아직까지 네네. 그 사모하면 머릿속에 어떤 모습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맞아.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상처받거나 이렇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네. 또 감사하고 또 대견하다고 생각하죠. 이분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저한테 만약에 안 하시죠? 그렇게 하면 제가 뭐야 그럼 또 더 계속 이렇게 그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괜찮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진짜 강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 강자예요. 진짜 임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보컬 트레이너까지 했다면 이 자아와 재능에 대한 어떤 것들이 딱 견고해서 이분은 잘 안 숙여지는 성향일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천천히 이렇게 다 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임자를 만나셨고, 근데 진짜 임자를 또 서로 만나신 거죠.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15년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게 좀 닮아가더라, 비슷해졌더라 싶은 부분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저도 아내 만나고 나서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 세상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분과 사는 게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화하고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차피 모든 사람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화에 기웃기웃하고 문화 사역을 이제 계획하게 되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무 단계에 좋다. 있고,
예.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분법적인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깨어졌고 오히려 더 성경적인 그리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네네. 저희 신랑이 이제 제가 노래를 신청곡을 받아서 몇 곡 부르고 저희 신랑이 지금은 코로나니까 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하거든요. 네네. 그 거기서 네. 이제 뭐 신청곡을 이제 저한테 이제 막 하세요. 근데 한 번은 그대 안의 블루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저희 신랑하고 같이 불러달라고. 대박.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저희 신랑은 가요도 뭐고 뭐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랬을 텐데 제가 같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제가 자기 뭐 그거 어떻게 해? 그대 안에 불러?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래도 들어봤는데 와. 내가 오늘 들어봤는데 몇 번 들어봤던 노래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유튜브 할 때도 내가 찬양 이런 나는 크리스찬 이런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때도 저희 신랑이 꼭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사모로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즐겁게 맞아요. 반듯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되게 기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도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너무 맞아요. 두 분의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지금 코로나로 좀 많이 묶여 있고 아무래도 예전과 달리 한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특히나 또 작은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더더욱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직 괜찮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고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을 네, 거고, 네. 그렇죠. 오히려 현재 상황이 그냥 익숙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전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고민해야 되는 단계이고 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역이나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문화 사역을 이제 첫걸음 내딜 수 있는 이제 오히려.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 계기로 인해서 어쨌든 등 떠밀려서 시기상 하게 됐더라도 출발하게 돼서 오히려 더 감사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노래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이제 더 많이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서 전도하시는 이제 그 배를 타셨으니까 더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조화 있잖아요. 그 안에서 큰 산 걸작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두 분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눌까요?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함께 문화사역의 첫 걸음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던 첫 걸음을 이제 막 내딛거든요. 네네. 기존의 문화사역들이랑 좀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다른 모습의 문화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길을 걷는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저 갖다 쓰세요. 네네. 진행할 사람 뭐 필요하고 이런 노래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여기서 다. 네, 노래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깔깔이 담당으로. 현정 씨는? 저는 이제 뭐 아내 엄마로서 저희 신랑이 이제 사역하는데 많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게 있었으면 네, 좋겠고 아멘. 또 저기 아이들이 또 학교 가서도 또 잘 적응하는 맞아요. 했으면 좋겠고 또 뭐 크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도 뭐 어른들도 뭐 일상생활이 많이 규제가 되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나 이렇게 마음껏 못 노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잘 없어져서 종식이 돼서 아이들이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서 복귀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어린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네. 네, 우리는 그래도 흙도 먹어보고. 네,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마스크 잘 쓰고 막 손. 맞아. 소독하고 요즘 잠깐 아이들이 가자. 입을 못 그린대잖아요. 네.
마스크를 다 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다음 세대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생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뭔가 그 안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만들고 계시니까 아마 진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덕에 네, 함께하는 그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